현재 월가에 있는 애널리스트들과 지정학 전문가분들이 생각보다 전쟁이 빨리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월가에선 3월 그리고 4월달 전쟁에 대한 조기 종료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월가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전쟁이 빨리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지 그 시나리오를 3가지 이유를 근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산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중동전쟁인데요. 주식이나 원유, 금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거의 모든 자산들이 이 전쟁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도대체 전쟁이 언제 끝날까? 사실 시장은 이미 전쟁 자체보다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최근 월가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월가에 있는 애널리스트들과 지정학 전문가분들이 생각보다 전쟁이 빨리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월가에선 3월 그리고 4월달 전쟁에 대한 조기 종료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월가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전쟁이 빨리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지 그 시나리오를 3가지 이유를 근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앞으로 원유나 주식,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큰 그림을 보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미국의 4월 파종 시즌입니다. 현재 월가에서 중동전쟁이 장기간 지속은 어려울 거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11월 달 미국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당시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내줬죠. 그러면서 2019년도, 20년도 남은 임기 2년을 사실상 레임덕 상태로 보내야 했습니다. 이미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중간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보시는 미국 중부 농업지역에 있는 농민들은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지역인데요. 농업은 보통 환경 규제나 농약 규제, 토지 규제 등에 매우 민감하죠. 그래서 규제를 완화하자는 공화당 정책을 선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농촌 지역은 가족이나 공동체,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수적인 문화가 강하죠. 그래서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큰 편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미국 중부 농민들은 공화당의 핵심 지지층이라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번 중동전쟁으로 인해 이 지지층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죠. 4월이 되면 미국에서는 옥수수와 대두를 심는 파종 시즌이 시작됩니다. 이 시기가 되면 농민들은 트랙터와 농기계를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돌리기 위한 디젤 수요가 크게 증가하죠. 동시에 파종을 할 때는 비료 사용량도 크게 증가합니다. 비료는 공기에서 얻은 질소와 천연가스를 결합해서 만드는 화학 제품이죠.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비료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과 공급에 차질이 생긴 상황이죠. 실제로 전쟁 이후에 미국의 비료 가격은 약 30% 상승했고요. 농기계를 돌리는 디젤 가격 또한 30% 정도 상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까지 막히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파종에 필요한 에너지와 비료 원료 공급이 제때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죠. 결국 전쟁이 길어질수록 공화당의 핵심 지지층인 중부 농민들의 농업 비용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당연히 11월 달 중간선거도 공화당이 참패할 가능성 또한 높아지겠죠. 두 번째 이유는 5월부터 9월까지 지속되는 드라이빙 시즌인데요. 보통 미국은 여름으로 갈수록 차량 이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매년 5월 마지막 월요일인 메모리얼 데이부터 9월 첫째 주 월요일인 노동절까지 약 3개월이 조금 넘는 기간을 미국에서는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는 미국인들이 휴가나 여행, 야외 활동을 많이 하면서 자동차 이동이 크게 증가하는 구간이죠. 그 결과 휘발유 소비가 1년 중에 가장 많아지는 시기 또한 드라이빙 시즌입니다. 가솔린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도 자연스럽게 상승하기 쉬운 구조죠. 게다가 미국은 여름용 휘발유를 따로 생산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서 계절적으로 봄에서 여름으로 갈수록 휘발유 가격이 더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를 보시면 휘발유 가격은 보통 1월보다 5월 달에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죠. 지난 10년을 평균으로 보더라도 1월에서 5월달 사이 휘발유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큰 편이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중동전쟁이 3월에서 4월 사이 격화가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타이밍이 굉장히 좋지 않겠죠.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 5월부터는 드라이빙 시즌으로 인해서 바톤 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유가가 급등하면 그 충격이 여름 운전철 직전에 소매 휘발유 가격으로 그대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치에서 가장 민감한 물가 중에 하나가 바로 휘발유 가격인데요. 왜 정치적으로 민감하냐면 휘발유 가격은 미국 유권자들이 매주 직접 체감하는 물가이기 때문이죠. 식료품이나 렌트비보다 주유소 가격판은 훨씬 더 빠르게 체감되고 분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교외 지역이나 중서부, 남부 지역은 차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 상승에 대한 체감이 더욱더 크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21년도부터 22년도 바이든 대통령 임기 당시에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미국 여러 지역의 주유소에 I did that이라는 스티커가 붙는 일이 있었죠. 실제로 이 스티커는 휘발유 가격 상승을 대통령 책임으로 돌리는 비판하는 의미로 붙여졌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 100장에 약 $5에서 $8 정도에 판매되기도 했었죠. 즉 5월부터 9월까지는 미국에서는 휘발유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선 여름 운전 시즌 전에
전쟁을 빠르게 정리해야 될 정치적 압박이 존재하겠죠. 자, 세 번째는 미국의 중동전쟁 패턴입니다. 미국의 역사적인 중동전쟁 패턴인데요. 역사적으로 미국의 중동 군사 행동은 대부분 단기간에 종료된 적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자면 1991년도 걸프전이 있습니다. 그 당시 약 100시간 만에 전쟁이 종료가 됐고요. 2017년도 시리아 공습이 있네요. 단기간 미사일을 타격한 이후에 확전 없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18년도 시리아 공습 때는 추가 군사 행동 없이 외교적인 방향성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그리고 가장 최근 예멘 후티 공습 때도 해상 안전 확보 목적의 제한적 군사 타격만 끝나고 바로 철수를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미국은 중동에서 단기적으로 군사 행동을 하고 외교 협상을 해오는 이 패턴을 반복해 왔습니다. 즉 장기로 점령하는 전략보다는 목표를 달성 이후에 빠르게 긴장을 관리하는 방식이 미국의 전통적인 전략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미국의 모든 중동에 대한 군사적 행동이 단기간에 끝난 것은 아닙니다. 2001년도에 시작한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20년 동안 지속되었고요. 2003년도에 시작한 이라크 전쟁은 9년 동안 지속되는 장기전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후유증이 미국의 중동에 대한 전략 문화를 크게 바꾸게 됐죠. 장기전은 병력 소모, 예산 부담, 부상자 관리, 참전군인 문제, 게다가 물가와 재정 악화까지 이어지죠. 이미 두 차례 실패한 사례로 인해서 미국 내 국민들 입장에서 전쟁이 장기화로 가는 부분은 막대한 인명과 재정 비용을 남긴 상징적 실패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은 중동에서 군사행동을 하더라도 목표를 좁게 잡고 지상군 대규모 투입을 피하고 정권 교체보다는 억지력 회복이나 제한적 타격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과거 때문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그 순간부터 동시에 각종 여론을 통해 이 전쟁이 얼마나 빨리 끝날 수 있는가를 설명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즉 이전에 실패했던 중동전쟁 두 차례의 교훈을 기반으로 이번 중동전쟁도 역시 일찍 끝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현재 자산시장에서는 가장 큰 관심사는 중동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중동전쟁이 단기간 안에 종료된다면 시장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시장은 항상 하나의 이슈가 끝나면 다음의 관심사로 빠르게 이동하는 특징이 있죠. 만약에 중동전쟁이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에 전쟁이 종료된다면 시장의 관심은 미중 정상회담이라는 정치적 이벤트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전쟁이 조금 더 길어지게 된다면 시장의 관심은 5월달 부임 예정인 새로운 연준이자 케빈 허쉬로 쏠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결국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쟁이 빨리 끝나느냐 혹은 늦게 끝나느냐 이 자체가 아닙니다. 전쟁이라는 변수로 인해서 자산 가격이 크게 흔들리고 하락했을 때 평소에 여러분들이 좋게 보고 있었던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용기 있게 담았는지 그 부분이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려왔지만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 하락이 발생하면 여러분들한테는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지금 시장은 전쟁 뉴스에 흔들리고 있지만 월가에서는 오히려 전쟁 종료 시점에 더욱더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의 농업 파종 시즌이 4월, 두 번째 5월부터 9월달까지 여름 드라이빙 시즌으로 인해 휘발유 수요가 높아지는 점, 세 번째 미국의 중동 군사 전략은 단기간 안에 종료됐었던 이런 패턴 반복, 요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전쟁이 예상보다 빨리 정리될 가능성을 열어두셔야겠죠.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는 항상 변수이기 때문에 빨리 끝난다, 장기간 지속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전쟁의 공포보다 전쟁 이후의 유동성 환경을 조금씩 준비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해드리고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중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슈 경제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